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의 자격이나 조건을 완화해서 시행하던 것을 이제 하반기에도 확대해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 정책이 언제까지 연장이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주소득자, 그러니까 한 가구 내에서 주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장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이런 사유 때문에 가구의 생계를 이끌어갈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소득을 상실했을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되거나 학대당하거나 가정폭력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이런 여러가지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인데요. 정부에서는 여기에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득을 상실했거나 퇴직했거나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하는 위기 상황이 인정이 된다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런 분들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는데요. 이 조치가 7월 31일까지 끝날 줄 알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더욱더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 여기 정부 3차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부의 일반 회계를 보시면요.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긴급복지라고 해서요. 2차 추경에서 3,650억가량을 편성했던 것이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운영해왔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시켰던 예산이었는데요. 이 예산을 3차 추경안에서 4,180억가량을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된다면 7월 31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긴급복지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된 상태에서 계속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한시적으로 완화된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이번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을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23만원, 최대 6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인 가구는 45만 4,900원, 2인 가구는 77만 4,700원, 3인 가구는 100만 2,4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 5인 가구는 145만 7,500원, 6인 가구는 168만 5천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6번까지 73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증가할 때마다 21만 6,500원씩 추가로 지급이 되는데요. 만약 의료 지원을 받으신다면 최대 2번까지 300만원 받을 수가 있고요. 각종 검사나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약제비, 본인 부담금이나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3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임시거소를 제공해 주는데 최대 12번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리고 교육 지원 이런 형태로도 지원이 되고요. 연료비나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있었던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이번 소득 재산 기준이 완화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끝이 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만요. 이번 3차 추경 예산에서 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아니면 연말까지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는
있다라는 것도 충족이 돼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게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맞았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그 위기 상황이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교정시설이나 수감시설에 수용되거나 이런 긴박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실직을 했다, 폐업을 했다 이런 사유도 위기 사유로 인정이 되고요. 소득이나 금융재산 기준도 과거보다 많이 완화되었다는 내용이죠. 자, 소득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기준은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위기 상황에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직도 했고 폐업도 했고 또는 절박한 이유가 생겼는데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기준을 놓고 1등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분들까지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계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등에서 100등까지 있다면요, 50등, 51등 이 구간에 계시는 분들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인 가구는 131만 7천 원 이하여야 되고요. 2인 가구는 224만 3천 원 이하, 3인 가구는 29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56만 1천 원 이하여야 됩니다. 나머지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8인 이상일 때는 한 사람이 증가할 때마다 66만 2,510원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내가 몇인 가구에 해당이 되고 75%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하기가 어렵고요. 설령 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준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미 받으셨던 긴급생계비를 환수 조치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기준을 보면요, 재산은 일반 재산 그리고 금융재산, 보험이나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여기에서 부채는 차감합니다.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재산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재산 기준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해서 재산을 조금 더 가지고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요, 대도시에 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6,900만 원을 차감받을 수가 있고요.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4,200만 원을 자기 재산에서 뺐을 때, 그리고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3,500만 원을 뺐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재산 기준에 해당이 되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2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1억 8,800만 원 이하의 재산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도시 기준의 차감 기준 6,900만 원을 빼서 적용해 보면 대도시에 2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금융재산을 살펴보면요, 원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였던 것을 100%로 확대시킵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 기준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5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생활준비금 일부를 차감해주면 500만 원보다 조금 더 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가능했던 것을 지금은 그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금융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뜻인데요. 생활준비금 공제금액의 100% 기준은요, 1위는 61만 5,194원을 적용하고요, 2위는 146,980원, 3위는 135만 4,577원, 4위는 166만 2,174원을 적용합니다. 5인, 6인, 7인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500만 원 이하에서 이 기준을 살짝 넘어도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4인 가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약 660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있다 하더라도 4인 가구 생활준비금 공제 166만 2천 원을 빼버리면 5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긴급생계비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은요,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었던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연속 지원도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7월 31일까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잠시 완화했었는데요. 이 완화했던 기간이 하반기까지 계속 연장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이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또 긴급생계비, 또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있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지원금인지 많이 헷갈려들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긴급생계비도 소득이나 재산의 구분 없이 일반 국민들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제한 기준이 너무 높다, 재산 기준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에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먼저 이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엄격했던 기준만 기억하시다가 이번 완화된 기준을 모르고 또 신청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말 힘들고 필요한 분들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조그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